이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굉장히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민주당의 당론으로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는 기결정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장윤기 사건을 통해서 이른바 경찰의 암장 상황이 이제 알려지고 그러면서 여성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의 예외적인 경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예외적인 경우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존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도 입장 밝힌데 의원님 어떤 생각이세요? 그 당시에 수사 기소 분리는 명확하게 가되 이제 보안 수사권을 아주 극히 일부분이라도 좀 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가 대통령께서도 좀 있으셨죠. 네.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그 부분을 막 결정짓지 못했고, 그래서 그때는 뭐 공수처나 중수청 이런 부분들만 일단 정리를 하고 형소법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거든요. 네. 물론 그 당시에 가닥은 그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가자. 왜냐하면 한쪽은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다 없애자고 하고 예. 한쪽은 어느 정도 남겨놓자고 하는데 이게 조정이 안 되니 그럼 중간쯤에서 요구권으로 정리합시다 네. 하는 의견들이 다수가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그러나 제 기억에는 그거를 이렇게 의결했던 걸로는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그건 의결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네. 논의만. 그래서 형소법은 나중에 지선 끝나고 다시 논의해서 결정합시다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 와서 네. 어떤 게 가장 책임 정치를 하는 것이냐. 예. 그러니까 그 검찰의 수사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건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왜냐하면 기소를 위해서 수사를 일부러 그렇게 해왔던 걸 많이 봐왔으니까요. 검찰이 그렇게 했던 걸. 네. 그래서 그걸 분리하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이뤄낸 것 같고 다만 성폭력 범죄라든지 장애인들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네. 조금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도 좀 열어놓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게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늘 해왔던 것이라면 경찰에게 보안 수사권 줘야 된다고 주장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을 한 군데 더 둬야 되는데 그게 지금 검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검찰 개혁을 반대한다거나 검찰을 옹호한다거나 이런 프레임으로 말씀하신 건 전 되게 비겁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그 사각지대가 우리가 어쨌든 목격을 하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건가. 그래서 어제 제가 KDLC에 가서 정년 발표를 할 때 처음으로 이제 후보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는데 네. 마침 제가 고시다 보니까 먼저 문제 제기를 했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피해자라면 내 수사에 대해서는 모든 피해자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죠. 부실할 것 같고 불안함이 있죠. 그런데 말을 잘 못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더더욱.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한 번 더 크로스 체크 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수사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피해자가 알아야 이의 신청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뭘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수사를 해봐야 거기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의 보안 수사권은 어느 정도 조금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는 지금 거고. 성폭력 사건, 장애인 인권 침해, 네. 아동 최근에 이제 영아에 대한 그런 그 친부모 친부에 의한 그런 네. 아동 학대, 노인 학대 이런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한정해서 네. 한정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형소법 개정안에 넣는 것이 좋겠다. 네, 맞습니다. 다른 분야는 다 안 되고. 다 안 되고요. 예, 싹 다 뭐 금융범죄, 뭐 선거법 이런 거 싹 다 빼고 맞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한정해서 요만큼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의원님 생각이신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수사를 빌미로 해서 지금 중수청, 공소청 조직을 이원화해야 되는데 이 수사권 조금 남아 있으니까 이 검찰에 있던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가지 않고 이 공소청에 남아 있으면서 이제 보안 수사권을 빌미로 해서 예전에 등사태 있었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겠냐. 결과적으로 이것을 형해화시키지 않으려면 확실히 사법경찰관 제도가 있는 중수청으로 수사는 완전히 일원화시키고 대신에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르게 마련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분산시키는 작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논의 과정에 그런 논란들은 보여지질 않아서 사실 그것도 좀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게 확 나와야 되는데. 네, 예. 검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찰에 모든 권한을 줬을 때 어떻게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거냐. 네. 여서 뭐 자치경찰제를 강화한다든지 내부의 그 경찰위원회를 외부 인원들을 많이 들어가게 해서 이걸 실질적으로 그 작동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래서 이런 묘안들도 같이 내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별로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답답한 노릇이죠. 네. 그래서 이 보안 수사권 문제는 내일 저희가 의총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하여튼 무조건 결론이 나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는 뭐 밭글 형태로 여러 가지가 돌고 있는데 네. 이 소문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도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 여쭤보는데 법사위는 전면 폐지로 통과를 하고 본회의 과정에서는 이게 조금 수정돼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전례들이 누구의 많다 가설인지는 보니. 모르겠지만 그런 전례가 많다 보니 예. 그래서 그렇게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그 본회의에서 수정하는 건 전 별로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게다가 그 대통령의 거부권 이것도 우리가 윤석열에게 늘 얘기했잖아요. 네. 권한은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그렇죠. 하지 않아 왔으니까. 예. 그러나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에 그렇게 해버리니까 모든 의회들이 다 지방의회들까지도 거부권 얘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나와버리는 상황이죠. 예. 그러면 모든 부담이 또 대통령한테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게 우리 민주당이 의총과 여러 논의들을 거쳐서 최종 결정을 내려서 그걸로 그냥 쫙 가는 게 맞다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하여간 지금 저희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로 서영교 법사위원장 인터뷰를 통해서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또 이렇게 왜냐하면 과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장자연 사건 네. 의원님도 뭐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또 김학의 사건 네. 이런 걸 보면 사실 경찰만 암장했냐 검찰이 암장한 건 아예 드러나지도 않는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암장끼리 비교하면은 비교 불가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자들도 취재를 할 때는 내가 뭔가를 들은 내용이 있어도 반드시 이거를 한 번은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그래야지 사실도가 올라가니까요. 이 검찰의 암장도 경찰이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게 권한을 주고 경찰의 암장도 검찰이 한 번 들여다볼 수 있게 권한을 주는 것이 그게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벽한 이제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 검찰에 있는 8,000명에서 9,000명에 달하는 수사 인력이 모두 중수청으로 이동을 하고 네. 그리고 중수청으로 이동한 뭐 사법경찰관이 됐던 사법수사관이 됐던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이 인력들이 암장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뭐 공수처를 강화하는 것도 그 방안 중에 하나일 수 있겠고요. 네, 네. 뭐 다양한 이 검경 그 수사 분리에 이어서 그다음에 이제 수사 기소 분리까지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은 한 계속 이게 흔들리는 것은 옳지 않다. 네, 네. 예, 흔들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